이런 식의 유령 도시, 빈 아파트의 규모가 중국 내 전체적으로 9천만에서 1억 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휴, 예,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사이드 B의 성격을 너무나 좀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바로 그거죠, 뭐. 예. 네. 일상과 관련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소식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가 직접 고르고 또 구성해서 나온 사이드 B. 오늘 들어볼 얘기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옆나라 중국 이야기입니다. 예. 중국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뭐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주로 뭐 정치 외교 이야기인 것 같고 예. 중국에 대해서 좀 자주 저도 뉴스를 전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좀 무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또 다른 나라들도 또 많이 마찬가지긴 있죠. 하죠. 예, 그렇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딱 그 짚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청년들 하는데요. 얘기. 예.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중국 청년들이 유령 도시행을 택하고 있다라는 기사. 유령 도시행. 네. 예. DJ께서는 영화도 굉장히 즐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들처럼. 예. 캐스터웨이 보셨죠? 톰 행스 나온 영화요? 예. 캐스터웨이. 예. 네. 재밌는 영화. 미국 배달 회사 광고해 주는 영화. 또 그렇게 또 조명을 하셨군요. 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워낙에 뭐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에서 유령 도시로 떠나는 것을 선택한 청년들을 캐스터웨이, 즉 조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난자라는 거는 요 구조자잖아요. 그렇죠. 뭐로부터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중국 청년들은 어떤 구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해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심에서의 어떤 숨막히는 경쟁으로부터 도피해서 유령 도시로 갔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구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맥락상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캐스터웨이라고 표현한 그 또 한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유령 도시가 정말 섬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단지 아파트인데 반 이상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유령 도시, 빈 아파트의 규모가 중국 내 전체적으로 9천만에서 1억 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좀 단위가 다르긴 그렇죠. 해요. 빈집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하는 건가요? 훨씬 이제 도심보다 이제 비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안 팔리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포기하고라도 뭐 고학력이든 직장이 좋았든 일단은 가고 보는 거죠. 전기나 물은 나오고요. 그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처럼 뭔가 뭐 편의점이 많고 뭐 인프라가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렇진 않은가 봐요. 그 일종의 그 아주 그 복잡해진 도시의 경쟁 관계에서 뭐랄까 난민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많은가 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의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고 사실 이 기사에서 저희가 조금 더 뜯어봐야 될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거든요. 빈집이 이렇고라니까. 사실 부동산 투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조격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전체 그 국민 가계 자산의 60%가 부동산의 투기가 됐을 정도였고 한때 202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 전체 부동산 가치의 70% 이상이 증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중국은 다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중국 돈으로 100조 위안, 달러로는 15조 달러, 한화로는 2경이라고 합니다. 날아간 돈이. 날아간 돈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그 정도의 경제 규모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거품 꺼짐 현상이군요. 그렇죠. 버블이 터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자산 가치를 잃은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책이 있냐 이게 궁금해지는데 좀 뭐 요새 말로 노답인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은 또 지금 그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는 더 해결하기가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네, 유엔에서 나온 자료 좀 보니까 예. 지난 10년간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예. 10억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2100년까지 70%가 감소해서 3억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아,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네, 이것도 70%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남아도는 집들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이제는 없는 상황이 됐고 예. 게다가 그 2020년 무렵에 중국 당국이 이 부동산 문제를 잡는다고 공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메가시티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저기 대규모 도시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빈집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경쟁 사회에 지친 그 청년들한테 도피처는 될 수 있겠지만 예, 반대로 이제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군요. 네. 예. 자, 그리고 그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예.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 그 전해주셨는데 엊그저께 예.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예. 현재까지 사망자가 1943명으로 2,000명에 가까워졌고 어이구, 엊그저께보다 지금 500명이 늘어난 상황이네요. 예, 또 부상자도 1,571명으로 늘어났고요. 예. 비공식 집계라서 실종자 수치는 뭐 오락가락합니다만 뭐 4만 명이라는 곳도 있고 더 많은 곳도 있고 어쨌든 수만 명의 실종자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예, 예. 72시간을 저희가 골든타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이 시간은 지났고 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시신 가방만 10,000개를 준비했다 이런 비극적인 보도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예. 하지만 현재 이제 27개국에서 총 2,000여 명의 수색 구조대 40개 팀이 동원되면서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예, 예.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 엿새 동안 갇혀있던 3살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 구조대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제 나흘 동안 갇혀있던 부자를 구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 네, 아들과 아버지요. 예, 예. 그렇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